그 안양 이러면은 안양교도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드디어 이전되면서 현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은 어떻게 계획하시게 되고 이전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논의가 시작된 23년 만에 법무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제가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했을 때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건축 허가에 사인을 할 수 없었어요. 1963년에 시가 되기 이전에 그 변두리에 안양교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안양시 인구는 3만이었습니다. 73년 시가 될 때 11만이었어요. 그럼 건 5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해왔었고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도 많이 추락을 낙후를 시켜왔잖아요. 제가 재건축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저는 또다시 후세들에게도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전시켜야 되겠다. 제가 거부를 했었지요. 그 바람에 4번이 돌아서는 4번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바람에 법원에서 소송했죠. 당연히 안양시가 질 수밖에 없죠. 그게 대법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가 시장에 민선 7기에 되고 와서 계속 논의는 있어 왔죠. 또 제가 낙선했던 기간 중에도 교도소 이전하기 위해서도 인근 도시하고 뭐 협상도 많이 했었는데 그 좌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안양교도소를 교도소에 초청으로 기관장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점심에 같이 재순이 먹는 똑같이 점심도 먹어보기도 하고 투어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재소자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도소를 이전시킨다고 그러니까 교도소를 받겠다는 지자체는 몇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교도소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교도소 기능만, 교도소는 뭐냐,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소가 있는 것이 교도소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미결소가 있는 것이 구치소인데 구치소 기능이 다 차가지고 안양교도소가 3분의 1쯤은 미결소, 그러니까 구치소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도 교도소는 인정 가능한데 미결소가 있는 구치소 기능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좋다. 그럼 미결소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니까 지금보다는 큰 사이즈 없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명칭도 바꾸자. 왜 안양이란 그 지역명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2010년 건축가 왔을 때는 약 23%만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화 시키겠다. 전체 면적으로 해놨거든요. 이걸 역발상하자. 70% 이상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든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이나 기업이 분야 기업단지라는 데 만들 수 있게끔 70% 내놔라. 이렇게 제가 역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안양시 땅도 있지만 일부 의왕시 땅도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에 그리고 이 사업이 기부양려 사업. 그리고 기부양려하게 되면 안양시가 교도소나 교도소 아니죠. 법무시설 현대화를 해주고 나머지 땅을 받아가지고 안양시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부양려 사업으로 해보자 라고 제안했던 걸 법무부가 다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왔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구치소라는 것은 미결소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구치소의 기능을 수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도 안양 시민일 수 있다. 그분들의 인권, 그분들의 교통 편익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앞일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온전하니까 영원히 온전할 거 생각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치 기능은 제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징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교통 편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정말 고민 끝에 해가지고 몇 차례 논의 끝에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됐던 건데 그게 최근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이거 반듯하게 잘 해가지고 반드시 시민의 이익 또 도시 발전을 아마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와 함께 시청 이전과 신청사 건립도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그렇습니다. 공략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이 외국의 이 기업 유치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 이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안양시가 가용 토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기업 하나 유치하고 싶어서 많은 기업들이 안양 정도라면 참 좋겠는데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줄 땅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다 떠났지요. 그다음에 뭐 공기업도 떠났습니다만 일자리가 절대 부족해요. 그래 안양의 청년들이 걱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 찾게 되면은 기업을 일자리 찾아가지고 안양을 떠나게 돼요. 결혼할 때쯤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신혼방 구해야 되는데 안양이 집값이 수도권에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싼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 좋은 부지, 시청 부지 공무원이 한 800여 명이 시의원들 포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800여 명이. 근데 6시 퇴근할 때 요즘에 퇴근할 때 보면은요 썰렁합니다. 앞에 길거리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죽은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고용 창출 몇만 명 가져오게 되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냐, 그런 공간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안구가 도시가 많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안구가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 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균형발전, 동반성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위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되게 되면은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이걸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가능 도시 발전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온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이렇게 단체장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청사를 갖다가 일자리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에 내놓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오죽하면은 안양시의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론 청사 중요하지요. 시민의 공간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농어촌 지역만이 인구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도시 수도권 중에서 인구 소멸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양시도 지금 인구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사업은 박달동 그 일원에 군 탄약 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상에 이렇게 이 수십 동이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탄약이 저장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지요. 요즘에 북한이 각종 미사일 쏴니 하는데 하나 터뜨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안양시도 거의 다 군사 도시입니다. 수도군단이 있죠. 정보사 있죠. 서울 시민들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죠. 그다음에 탄약고 있죠.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걸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을 군시를 다 차지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현대화시키고 지하로 지하 60m, 30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성이 담보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탄약고
지금 습도나 뭐 이런 거, 온도, 습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탄약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스마트 탄약고로 만들고 그러면 땅을 3분의 1 정도면은 탄약고 저장할 수 있다. 나머지 땅 건 3분의 2 정도는 안양시하고 기부양야 사업에서 안양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안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지비가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하고 있는 기재부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첩첩산중입니다만은 지금 나름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장동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의 10%만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했잖아요. 걱정입니다. 다시 재공부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 경색 들어가고 건설사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그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데 내년쯤 준비해서 낸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 건설자들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공사 찾기 어렵다더라고요.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걱정이 또다시 생겼어요. 올 초까지는 전혀 걱정 안 했었는데 이 우리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가 높아지지요. 또 자금 경색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건설사들, 시행사들 다 망가진다고 소리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10% 이익 가지고 손해 보면 본인이 손해 봐야 될 것이고 이익 나면 10%만 가져가라는 거는 어떤 사업자가 이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지금 현재. 하지만 뭐 하여튼 그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장님 하면은 우리 안양천에 국가 정원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박성훈 강명시장님한테 들었었는데 이게 경기도 8개십니까? 아니에요. 경기도 4개. 4개하고 서울에 4개 구. 4개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서울이 경기에 이렇게 넓게 있고 거기 이 서울의 서부 서울하고 이 경기도 여기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 국가 정원 사업으로 가면은 그 효과도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농담반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무슨 천이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말해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청계천에 무슨 천이 있으면 청계천이라고 그래요. 안양에 무슨 천이 있습니까? 안양천이라고 그래요. 서울에는 청계천이 좋은 천입니까? 안양에 안양천이 좋은 천이고 물어봅니다. 다 안양천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안양천은 생명천이고 지천입니다. 자연천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청계천은 인공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청계천을 유지하는데 요즘에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료요, 수돗물 물값이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향후 10년 이내에 안양천처럼 청계천도 만들어질 것이다. 자연천 생명천으로. 다시 떠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양천은 생명이요. 버들치가 있고 참기가 오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이 동식물들이요. 엄청나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난 천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천은 오염하천의 대명사였잖아요. 안양천 지나가면 코막고 지나갔을 때 냄새나요. 지금은요, 얼마나 시민들이 그 힐링하는지 몰라요. 걷고 산책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안양의 경기도의 발원지인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서울의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건너편의 양천구 8개 도시가 안양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국가정원 사업을 하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선 국가정원 사업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가 협의회를 만들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가 경기도 요청할 것이고 또
서울은 서울 나름 서울시의 자치구에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에서 먼저 지방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 경기도의 지방 정원이 신청돼서 선정되게 되면은 운영해서 나중에 이제 국가정원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있잖아요. 네. 태화관 울산에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게, 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치 효과, 또 뭐 고용 효과 따지게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안양천은요, 수도권에 정말로 저는 심장이 생각이에요.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있고 쉼이 있는 이런 공간 만들게 되면요,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촌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이게 예. 이 신도시 지금 일기 신도시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렇게 쟁점이 많았죠. 쟁점이죠. 예. 사실은 저도 공약했습니다만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어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인수위에서 또 뭐 이렇게 또 취임하는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지요. 국토부 장관이 그때 혼났죠. 혼났지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말이었지요. 주택 200만 원 건설 때문에 기억납니다. 예. 그걸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또 주거 형태가 많이 열악해요. 특히 80년대 상황 주차 자동차 보유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 달라졌지 않습니까? 절대 주차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반 시설이라 굉장히 좀 형편없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아마 우리 안전하고 또 편안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도 요구했고요. 또 마침 어리룡 장관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일기 신도시 5개 시장들을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앞으로 향후 노드맵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MP까지도 각 시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 전문가들과 같이 공유해가지고 방향을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국토부 정부와 지자체와 MP들이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을 제가 잘 플랜을 짜가지고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향후에 노드맵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보면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도시의 지자체는 강력히 요구했고 또 그러기 전에 저는 2년 전부터 일기 신도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쭉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연구 용역도 했고 국회에서 토론도 했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양당에다가 정책 제안도 했기 때문에 준비해왔던 것이 아마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기 정통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의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네네. 시장님께서 시민과 소통을 특별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됐나요? 시장에서 소통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저는 소통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에 많이 역점을 뒀지요. 그래서 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강변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양방의 알선의 콘텐츠에 우리가 주력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촘촘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 등등 통해서 양방향의 소통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는 모든 정책과 이 지금 시장의 소식에 대해서도 널리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자라는 측면인데 이런 것 등등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큰 상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윤 정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보니까 지방에 살아 대한민국에 산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저도 기대를 갖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재정이나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첫째는 재정부권이 돼야 됩니다. 예. 그 각종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이미 많이 됐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미해요. 아, 그리고 아직 2대 8입니까? 미미합니다. 예, 2대 8인데 지금 74대 26 정도 되니까 이걸 빨리 7대 3 정도는 가져와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나 자치를 잘하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처럼 6대 4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야 할 일 반드시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을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일 반드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눈치를 많이 받아야 됐습니까? 이거 안타깝다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개정됐는데 앞으로 아직도 관료들의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현장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이거든요. 중앙 공무원들이 현장의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중앙 관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관료들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컨트롤 타워 하고 조정하고 뭐 찔끔 지원 사업비 내리면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뿐이 아니라 예산과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만이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금도 중앙정부라고 그러고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광역정부, 지방정부야 표현이에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 관료들이 지방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거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 똑똑하고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요, 지방 공무원들입니다. 지방공무원 일 안 하면요, 이 나라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위기 극복 못했어요, 해서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9차 경제산업 포럼에서 시장에 축사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IMF 세계 경제 위기에 비견되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보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3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자국 보호 유지형 정말 국외 정세까지 겹치면서 복합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건 두말하기 없이 이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요. 또 민생 경제 회복 기본은 일자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박람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봉을 보니까 그렇게 좀 약하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문직이라든지 기술력 갖춘 분들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식당에 서비를 한다거나 공장에 단순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뽑고 있던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절대 일자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좀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청년부터 신중년 그다음에 취약계층 또 노년층까지 우리가 더 많은 구인 구직 상담 그리고 취업 발전 채용 행사를 더해서 정말 안양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보니까 채무제로 도시더라고. 네네네. 2019년이었는데요. 안양시는 채무 도시 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채무 제로 했다는 것이 뭐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만큼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우리 시는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큰 피해라든지 분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파급 효과가 파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어떤 그 판단이고 결정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보다 진중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하는 분들 또 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신뢰지 않습니까? 신용이 팀인데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 진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착을 했다 생각해서 다시는 우리가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좀 더 진중하고 좀 그런 해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더군요.